여보, 저 믿어주세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김명숙은 정말 믿었습니다. 67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이라고, 외로움의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떠나보낸 후 1년 텅 빈 집에서 혼자 울던 밤들을 기억합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 없이 하루하루를 견디던 그 시간들을요. 그런 명숙에게 나타난 남자는 다정했고 따뜻했고 무엇보다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어요. 친구는 걱정했고요. 하지만 명숙은 선택했습니다. 외로움 대신 그 남자의 손을요. 2달간의 달콤함 뒤에 찾아온 진실은 잔인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고 사랑이라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명숙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한 곁에 있음을요. 너무 늦게, 너무 아프게 배운 진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6시, 알람도 없이 김명숙의 눈이 떠졌습니다. 67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했어요. 40년을 같은 시간에 일어나 남편의 아침을 챙기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하지만 이제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명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어요. 남편 박동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하고도 18일째였습니다. 처음엔 매일 날짜를 세웠어요. 100일, 200일, 300일.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세는 것조차 의미가 없어졌죠. 일어나야지 스스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없었어요. 이 넓은 30평 아파트에는 명숙 혼자뿐이었으니까요. 큰아들 박준호는 서울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작은 딸 박은지는 미국 유학 중이었고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 준호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려왔지만 그것도 하루 만에 올라가기 일쑤였죠. 명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슬리퍼를 신고 부엌으로 향하는 복도는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발소리가 집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똑똑똑. 예전에는 이 시간이면 남편이 화장실에서 세수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도꼭지 트는 소리, 물 튀기는 소리, 그리고 여보, 수건 좀 하며 불러대던 목소리. 귀찮았던 그 소리들이 지금은 그리웠습니다. 명숙은 부엌에 서서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며칠 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혼자 먹으려니 입맛도 없고 만들어도 남기만 하니까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전기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어제 지은 밥이 반쯤 남아 있었어요. 명숙은 공기 하나만 덜어내 전자레인지에 돌렸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 한 공기면 충분했어요. 데워진 밥과 김치, 된장찌개 한 그릇, 소박한 아침상이 차려졌습니다. 명숙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어요. TV 리모컨을 눌렀죠. 소음이라도 있어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뉴스에서는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오늘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맑음이라고 했지만 명숙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밥을 몇 술 뜨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혼자 먹는 밥이 맛있을 리가 없었죠. 명숙은 그대로 식탁에 앉아 멍하니 TV만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건강보조식품 광고가 나오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과 웃으며 놀고 있는 모습, 명랑한 음악과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라는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명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행복한 노년이라.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겨우 7시 반. 하루가 이제 시작인데 벌써 할 일이 없었어요.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몇 개가 전부였죠. 5분도 안 걸렸어요. 명숙은 부엌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했어요. 어제 청소했으니까요. 빨래? 그것도 어제 했습니다. 그럼 뭘 하지? 명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또 봤어요. 8시. 드라마 재방송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젊은 남녀가 사랑을 속삭이고 있었어요. 키스 신이 나오자
명숙은 슬며시 채널을 돌렸습니다. 왠지 모르게 민망하고 슬펐거든요. 다음 채널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셰프가 능숙하게 채소를 썰고 있었어요. 명숙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죠.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을 뿐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9시였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었어요. 점심까지 아직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저녁까지는 9시간. 하루가 이렇게 길었나 싶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어봤죠. 아무 메시지도 없었어요. 전화 목록을 내려봤습니다. 친구 정순이, 큰아들 준호, 작은 딸 은지. 그게 전부였죠.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맘때면 정순이는 손주를 봐주러 가는 시간이었어요. 바쁠 거예요. 준호한테? 준호는 지금 회사에 있을 겁니다. 은지는 미국이니까 한밤중이고요.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결국 또 혼자였어요. 10시가 되자 명숙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단지 산책이라도 해야 했어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둘렀어요. 거울을 봤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머리칼은 반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팼어요. 명숙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명숙은 목도리를 더 끌어올리고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유모차를 끌고 가는 젊은 엄마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중년 여자들, 그리고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지. 명숙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 벤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웃고 있었고요. 둘은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해 보였어요. 명숙은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러웠어요. 질투가 났습니다. 왜 저 사람들은 함께인데 나만 혼자일까?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울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명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면 안 됐거든요. 잠시 앉아 있다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걷기 시작했어요. 그냥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목적지도 없었죠. 그냥 집으로 돌아가기 싫어서 걷고 있었을 뿐입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명숙은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텅 빈 집의 냉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난방을 켜놨는데도 춥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이 추운 거였죠. 숙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11시 30분, 점심까지 30분 남았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말이죠.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부엌에 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혼자 먹는 점심엔 라면이면 충분했거든요. 냄비에 물을 끓이고 라면을 넣고 파를 썰어 넣었습니다. 계란도 하나 풀었어요. 끓어오르는 라면을 보며 명숙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걸까?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죽는 건가? 아무 의미도 없이 아무도 찾지 않는 채로 라면이 다 익었습니다. 냄비째 식탁에 가져왔어요. 그릇에 덜어 담을 기력도 없었거든요. 명숙은 냄비에서 바로 후루룩 라면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입에 들어가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젓가락질을 하고 삼키고 또 젓가락질을 했어요. 반쯤 남기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설거지를 하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하얀 천장만 보이더군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어요. 젊은 주인공이 사랑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명숙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사랑, 그게 뭔지 까먹은 지 오래됐습니다. 남편 동철과의 결혼 생활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의무에 가까웠어요. 서로 아끼긴 했지만 가슴 뛰는 감정 같은 건 없었죠. 자식 키우고 밥 먹이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철이 떠나고 나니 명숙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드라마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과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명숙은 채널을 돌렸습니다. 다음 채널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경제 뉴스, 정치 뉴스, 사건 사고. 명숙은 관심 없었어요. 그냥 소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오후 3시 명숙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깨어보니 5시였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누워 있었죠. 저녁을 굶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어차피 먹어도 맛없고 안 먹어도 그만이었으니까요. 6시가 되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명숙은 한숨을 쉬며 일어났어요.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냈습니다. 밥을 데워서 간단히 저녁을 먹었죠. 역시 맛이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또 드라마를 봤죠. 8시, 9시, 10시. 시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흘렀습니다. 11시가 되자 명숙은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불을 껐습니다. 어둠이 방을 감쌌어요. 그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파도처럼 거세게 명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덮었어요. 하지만 외로움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베개가 젖었죠. 명숙은 울면서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동철아, 왜 나를 혼자 두고 갔어? 왜 나만 남겨뒀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명숙은 그렇게 울다가 잠들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혼자 밥 먹고 산책 나가고 돌아와서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잠들고 반복이었어요. 끝없는 반복.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명숙의 얼굴에서는 생기가 사라졌어요.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웃음도 잃었죠. 어느 날 명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생기 없는 눈. 이건 나인가 싶었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닌가? 명숙은 거울에서 시선을 돌렸습니다.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명숙은 결심했습니다. 무엇이든 좋았어요. 이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명숙은 오전부터 친구 정순이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정순이는 명숙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3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명숙아, 오늘 문화센터에서 가을 축제한대. 나랑 같이 가자. 정순이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나는 괜찮아. 넌가? 명숙은 귀찮았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집에만 박혀있지 말고 나와. 응? 내가 10시에 데리러 갈게. 정순이는 명숙의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명숙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죠. 정순이가 올 게 뻔했으니까요. 10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명숙은 마지못해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어요. 정순이는 활짝 웃으며 명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기분 전환하자. 응, 둘은 함께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 앞마당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가을 축제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곳곳에 부스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노래자랑 무대도 있었고 먹거리 부스도 있었어요. 명숙은 정순이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죠. 명숙은 그 모습을 멀뚱히 바라봤어요. 저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왜 이럴까? 정순이가 명숙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야, 저기 커피 마시고 가자. 내가 살게. 둘은 야외 카페 부스로 갔어요. 테이블을 찾아 앉았습니다. 정순이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죠. 명숙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중년 남자 몇 명이 앉아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커피가 나왔습니다. 명숙은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자리 비었나요? 남자 한 명이 다가왔어요.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회색 재킷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죠. 네, 앉으세요. 정순이가 대답했습니다. 남자는 감사하다며 옆 의자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명숙과 정순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날씨 참 좋네요.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명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게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남자는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 축제 자주 오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친구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보니 괜찮네요. 남자의 말투는 자연스러웠어요.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정순이가 끼어들었어요. 저희는 여기 아파트 사는데 어르신은요? 아, 저도 여기 살아요. 150동이에요.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명숙을 힐끗 봤습니다. 명숙은 정순이의 시선을 피했어요.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이강민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 하고 있어요. 명함에는 이강민 55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순이가 명함을 받았어요. 명숙은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저는 정순이고요. 여기는 제 친구 김명숙이에요. 반갑습니다. 강민은 명숙을 보며 다시 미소를 지었어요. 명숙은 어색하게 웃음을 돌려줬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강민은 말을 잘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어요. 날씨 이야기, 축제 이야기, 동네 이야기. 명숙은 처음엔 듣기만 했지만 점점 한마디씩 거들게 됐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정순이가 시계를 봤어요. 아이고, 나 가봐야겠다. 손주 데리러 가야 돼. 정순이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숙도 따라 일어나려는데 정순이가 손짓으로 말렸어요. 너는 천천히 있다가 나 바빠서 먼저 갈게. 정순이는 그렇게 말하고는 휙 가버렸습니다. 명숙은 당황했어요. 갑자기 강민과 둘만 남게 된 거죠. 친구분 바쁘신가 봐요. 강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손주를 봐줘야 해서요. 누님도 손주 계세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큰아들이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러시군요. 강민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혼자 사세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강민의 눈빛은 진지했어요.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 같았습니다.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강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명숙은 그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감격스러웠거든요. 괜찮아요. 이제 1년 넘었으니까요. 1년이라는 시간이 외로움을 덜어주진 않죠. 강민의 말에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과 마주쳤어요. 이해한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혼자예요. 10년 전에 이혼했거든요. 강민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식은 없고 그냥 혼자 살아왔어요. 외로움이 뭔지 잘 알죠. 명숙은 강민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도 혼자구나. 이 사람도 외롭구나. 왠지 모를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1시간, 2시간. 명숙은 오랜만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 이야기, 자식 이야기, 외로움 이야기. 강민은 조용히 들어줬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며 때론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명숙은 느꼈습니다. 아, 이런 게 대화구나. 이런 게 소통이구나. 남편과는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거든요. 자식들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저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민과는 달랐어요. 진짜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강민이 시계를 봤어요. 벌써 이 시간이네요. 즐거웠습니다. 누님, 누님이라는 호칭에 명숙은 살짝 놀랐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죠. 저도 즐거웠어요. 명숙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누님 실례가 안 된다면 연락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연락처를 달라고? 왜? 강민이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렇게 이야기 나누니까 좋더라고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서요. 명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거절할 이유가 있나? 나쁜 사람 같지 않은데, 오히려 좋은 사람 같은데. 명숙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번호를 불러드릴게요. 강민은 자신의 휴대폰에 명숙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꼭 연락드릴게요, 누님.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헤어지는 순간
명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쉬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또 뵙겠습니다. 강민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네, 안녕히 가세요. 명숙도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기분이었습니다. 설렘, 기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몰랐지만 분명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명숙은 스스로에게 웃어 보였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명숙은 평소처럼 6시에 일어났어요. 하지만 오늘은 기분이 달랐습니다. 어제 강민과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거든요. 아침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어요. 누님, 어제 즐거웠습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저녁 식사 어떠세요? 마이너스 이강민. 명숙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저녁 식사? 벌써? 너무 빠른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설렘이 일었어요. 명숙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요. 짧은 답장이었지만 강민은 곧바로 답을 보냈어요. 감사합니다, 누님. 저녁 6시에 모실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명숙은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옷장 앞에 섰어요. 뭘 입어야 하지? 명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깔끔한 니트와 바지를 꺼냈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을 입어봤어요. 괜찮은가? 너무 수수한가? 명숙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명숙은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이 서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누님 준비됐어요? 네, 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강민이 예약한 곳은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강민은 명숙을 위해 자리까지 빼주었죠. 누님 취향이 뭔지 몰라서 이것저것 주문했어요. 강민의 배려에 명숙은 감동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다니. 뭐가요? 당연한 거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민은 명숙의 물잔이 비면 채워주고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다 줬어요. 남편 동철은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챙겨준 적이 없었습니다. 명숙은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걸 느꼈어요. 식사 후 두 사람은 산책을 했습니다. 강민은 명숙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걸었어요. 이야기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은 명숙의 과거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공감했고 위로했어요. 누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강민이 말했습니다. 자식들 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뭐 다들 그렇게 살잖아요. 아니에요. 누님처럼 강한 분 많지 않아요. 강민의 말에 명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외롭게 지내세요? 뭐 어쩌겠어요. 다들 바쁜데요. 강민은 걸음을 멈추고 명숙을 바라봤어요. 아니에요, 누님. 누님은 아직 따뜻해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아까운 분이에요. 명숙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 봐준다는 사실이, 이렇게 표현해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명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이 달라 보였어요. 주름과 흰 머리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소가 나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웃는 게. 강민과의 만남은 계속됐습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영화를 봤어요. 명숙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강민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고 낮에는 통화를 했고 저녁에는 만났죠.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혀졌습니다. 강민이 그 빈자리를 채워줬거든요.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강민과 명숙은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죠. 누님, 강민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 명숙은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강민은 잠시 망설이더니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명숙은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강민이 꽉 잡았습니다. 저 누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강민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명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저랑 같이 사실래요? 명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같이 살자고. 지금 네, 결혼하고 싶어요. 누님이랑. 강민은 명숙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누님을 만나고 나서 달라졌어요. 하루하루가 행복했거든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이라니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걸지도 모르죠. 너무 갑작스러워요. 명숙이 겨우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전 확신해요. 누님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강민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명숙은 손을 빼려 했지만 강민은 놓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럼 생각해 주실 거예요?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민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의 손등에 입을 맞췄죠. 명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강민의 제안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 재혼, 같이 살기,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누군가와 함께 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과연 괜찮을까? 이 나이에 재혼이라니. 자식들은 뭐라고 할까? 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강민은 매일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재혼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어요. 그저 명숙을 챙기고 웃게 만들고 행복하게 해줬죠. 명숙은 점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명숙은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민 씨, 네, 누님, 저, 좋아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강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누님, 정말 저랑 결혼해 주실 거예요? 네, 명숙은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님. 후회 안 하게 해드릴게요. 꼭요. 강민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명숙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기대감이었죠. 하지만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알리는 것. 명숙은 며칠을 고민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준호와 은지가 받아들일까? 결국 명숙은 큰아들 준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왜요? 준호의 목소리는 바빴어요. 뭔가 일하는 중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명숙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재혼하려고 해.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명숙은 불안했습니다. 준호가 뭐라고 할까? 엄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재혼한다고 했어. 엄마도 혼자 살기 외로워서. 재혼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 사람 누군데요? 어디서 만났는데요? 얼마나 알고 지낸 사람인데 재혼을 해요? 이강민이라고. 좋은 사람이야. 엄마한테 잘해줘. 잘해주기야 당연히 잘해주겠죠. 목적이 있으니까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은 가슴이 아팠어요. 준호야, 왜 그래? 엄마도 사람인데 외로우면 안 돼?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엄마, 그 사람 나이가 몇인데요? 뭐 하는 사람인데요? 55이고 부동산 중개업해. 부동산이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어요. 엄마, 그 사람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니에요?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얼마나 많은데요? 준호야, 그렇게 말하지 마. 명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거잖아요. 엄마, 제대로 알아보긴 했어요? 신원 조회는 했어요? 안 했어. 명숙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호는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나 주말에 내려갈게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요. 그 사람도 데리고 나오세요. 준호야, 끊기 전에 한마디만 할게요.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해해주지 않을까? 왜 엄마의 외로움을 모르는 걸까? 다음은 딸 은지에게 연락할 차례였어요. 명숙은 카카오톡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엄마 재혼하려고 해.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엄마, 농담이죠? 아니야, 진심이야. 곧 전화가 걸려왔어요. 명숙은 받았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재혼한다고 했잖아.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더 외로운 거야, 은지야. 엄마 혼자 사는 거 너무 힘들어. 그럼 오빠한테 상의하세요. 저한테 상의하세요. 왜 혼자 결정하세요? 은지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오빠한테 말했어. 반대하더라. 당연히 반대하죠. 엄마, 그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혹시 사기꾼 아니에요? 은지야, 너마저 그런 말하니? 명숙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노인 대상 결혼 사기 정말 많아요. 강민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요? 2달, 명숙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2달이요? 겨우 2달 만에 재혼을 결정하세요? 은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제발 생각 좀 하세요.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강민 씨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지금은요,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누가 알아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명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은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결혼하시면 저 안 갈 거예요. 결혼식에도 안 갈 거고 인사도 안 할 거예요. 은지야, 엄마가 후회하셔도 저 모를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할 줄 몰랐어요. 이렇게까지 상처를 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결심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나도 내 인생이 있어.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명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말이 됐어요. 준호가 내려왔습니다. 명숙은 강민과 함께 준호를 만났어요.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준호는 정장을 입고 왔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강민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강민입니다. 준호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박준호입니다.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떻게 만나셨죠? 강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동네 문화센터 축제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렇군요. 부동산 중개업 하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수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준호야. 명숙이 말렸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어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제 어머니와 결혼하시려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민은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머니 모시는데 부족함 없습니다. 어머니 재산에는 관심 없으시겠죠? 당연하죠. 강민의 대답은 확고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식사는 어색하게 진행됐어요. 준호는 계속 강민을 관찰했고 강민은 정중하게 응대했습니다. 명숙은 그 사이에서 불편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강민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준호와 명숙만 남았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너무 완벽해요. 대답도 준비된 것 같고 표정도 연기 같아요. 준호야,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니까 그런 거야. 선입견이 아니에요. 제가 변호사로 일하면서 사람 많이 봤어요. 그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요. 명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민 씨는 좋은 사람이야. 엄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급해요? 급한 게 아니야. 엄마가 확신이 서는 거야. 확신이요? 만난 지 2달 만에요? 그래, 2달. 하지만 이 2달이 지난 1년보다 행복했어. 준호는 한참을 명숙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뜻대로 하세요. 준호야.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제가 말렸다는 거 기억하세요.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갔어요. 명숙은 자리에 남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자식들과 이렇게 멀어질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결심했어요. 내 선택이야. 내 인생이야.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1달 후였어요. 자식들에게 알렸지만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준호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고 은지는 미국에서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명숙은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민이 위로해줬어요. 괜찮아요, 누님. 시간이 지나면 아드님과 따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겠죠? 명숙은 강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간소한 시기였습니다. 하객은 친구 몇 명뿐이었어요. 자식들의 빈자리가 컸지만 명숙은 웃었습니다. 강민의 손을 잡았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명숙은 생각했어요. 이제 외롭지 않아. 이제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다는 것을. 결혼식을 올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숙과 강민은 명숙의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강민이 자신의 집을 정리하고 명숙의 집으로 들어온 거죠. 아침 6시
명숙은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강민이 자고 있었어요.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숙은 강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꿈이 아니구나. 정말 누군가와 함께 자고 함께 일어나는 삶이 다시 시작된 거였습니다. 명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강민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소리를 죽였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김치를 꺼냈어요. 밥솥에서는 고슬고슬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7시쯤 됐을 때 강민이 일어났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요? 강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진 채였지만 미소는 따뜻했어요. 응, 아침 준비했어. 고마워요. 그냥 같이 준비하지 그랬어요. 괜찮아. 이런 건 내가 하는 게 편해. 강민은 명숙의 어깨를 가볍게 안았어요. 그래도 혼자 하시면 힘들잖아요. 명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 동철은 40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강민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역시 누님 손맛이에요. 맛있어요. 그래요? 명숙은 웃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그 사람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아침을 먹고 강민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데 잘 안 됐어요. 명숙이 다가가서 대신 매줬습니다. 제가 할게요. 고마워요, 여보. 강민은 명숙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명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점심은 드셨어요? 응, 먹을게. 오늘 일찍 들어올게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요. 강민이 현관문을 나섰어요. 명숙은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명숙은 혼자 남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외롭지 않았습니다. 강민의 물건들이 집 안 곳곳에 있었거든요. 옷장에는 강민의 옷이 걸려 있었고 화장실에는 강민의 세면도구가 있었어요. 거실 소파에는 강민이 읽던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 냄새가 났어요. 명숙은 설거지를 하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기분이 좋았거든요.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어요. 예전처럼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어요. 점심때쯤 강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점심 드셨어요? 응, 방금 먹었어. 당신은? 저도 먹었어요. 뭐 드셨어요? 김치볶음밥. 혼자 드시니까 허전하죠? 괜찮아요. 저녁엔 제가 일찍 들어갈게요. 같이 장 보러 가요. 그래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명숙은 웃었어요. 이런 사소한 전화 한 통이 하루를 밝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친구 정순이가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누르며 소리쳤습니다. 명숙아, 나야. 명숙은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 순이야. 어쩐 일이야? 결혼했다며? 축하하러 왔지. 정순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명숙이 차를 내왔습니다. 어때? 결혼 생활? 좋아. 정말 좋아. 명숙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다행이다. 강민 씨가 잘해주나 봐? 응, 너무 잘해줘. 아침마다 고맙다고 하고 저녁에 일찍 들어온다고 하고. 그래, 신혼이니까 그렇겠지. 정순이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아들, 딸은 어떻게 됐어? 명숙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연락 없어. 결혼식에도 안 왔잖아. 아이고, 그것들이.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겠지. 명숙은 애써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 아직 초반이니까 너무 믿지는 말고. 순이야, 강민이는 진짜 좋은 사람이야. 걱정 마. 정순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때 강민이 돌아왔어요. 여보,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강민은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사고 싶어서요. 예쁘죠? 명숙은 감동했어요. 남편 동철은 결혼 40년 동안 꽃 한 번 사준 적이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뭐가요? 이것밖에 못 해드리는데. 강민은 명숙을 안았습니다. 명숙은 강민의 품에 안겨 눈을 감았어요. 장 보러 가요. 그래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마트로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이것저것 골랐어요.
강민은 명숙이 좋아하는 과일을 골라줬고 명숙은 강민이 좋아하는 고기를 샀습니다. 마치 오래된 부부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강민이 고기를 구웠고 명숙은 샐러드를 만들었어요. 부엌에서 함께 일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졌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맛있어요, 여보. 당신이 고기를 잘 구워서 그래요. 둘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식사 후 강민이 설거지를 자처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신은 쉬세요. 아니야, 같이 해요. 결국 둘이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강민이 설거지를 하면 명숙이 물기를 닦았습니다. 이런 것도 같이 하는 게 부부죠. 강민의 말에 명숙은 웃었습니다. 저녁 9시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드라마를 틀었습니다. 강민은 명숙의 손을 잡았고 명숙은 머리를 강민의 어깨에 기댔어요. 행복해요? 강민이 물었습니다. 응, 정말 행복해.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해요.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명숙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거든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행복한 일상이 계속됐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명숙은 생각했어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일주일째 되는 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 사람이랑은요? 강민이 나한테 너무 잘해줘. 미안할 정도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그래요. 좋으시면 됐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무 걱정 마. 엄마 행복해. 네,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고 명숙은 안도했어요. 아들도 점점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2주째가 됐을 때 명숙은 확신했어요. 강민과의 결혼은 잘한 선택이었다고, 이제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명숙은 몰랐습니다.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변화는 조용히, 천천히 시작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강민이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계약건이 생겨서요. 피곤해 보였어요. 명숙은 저녁을 데웠습니다. 밥 드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강민은 밥을 반쯤 남기고 일어났어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요. 그래요. 푹 쉬세요. 명숙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강민은 늦게 들어왔어요. 점심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 전화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도 안 할 때가 있었어요. 명숙은 불안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바쁜 거겠지. 일이 많은 거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른 채 명숙은 매일 아침 강민의 아침을 차리고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렸습니다. 돌아올 행복을 믿으며. 결혼 한 달째 변화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강민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어요. 예전에는 6시면 들어왔는데 이제는 8시, 9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명숙은 차려놓은 저녁상 앞에서 기다렸어요. 시계를 보며 문 쪽을 바라보며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기다렸습니다. 9시가 넘어서야 강민이 돌아왔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미안해요. 손님이 늦게까지 있어서요. 저녁은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었어요. 명숙은 차려놓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식어 있었어요. 그럼 미리 말을 해주지.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연락할게요. 강민은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명숙은 혼자 남은 음식들을 치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바쁜 거겠지. 이해해야지. 다음 날도 강민은 늦었어요. 이번에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명숙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10시가 되어서야 강민이 들어왔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았어요? 미안해요. 회의 중이었어요.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요. 명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어요. 강민은 짜증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나도 피곤해요. 일하는 거 힘든 거 모르세요? 알아요. 하지만 뭐요? 당신은 집에서 쉬면 되니까 몰라요. 명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민이 이런 말투로 말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강민은 금방 미소를 지었지만 명숙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변화가 있었어요. 강민이 저녁 식사 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 그냥 내가 하고 있지. 불편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원래 하던 거니까요. 강민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제가 하는 게 어때요? 명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편한데. 저도 부동산 일하니까 돈 관리는 좀 알잖아요. 제가 하면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부부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강민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습니다. 명숙은 망설였어요. 뭔가 찝찝했지만 거절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럼 당신이 해요. 고마워요, 여보. 강민은 다시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강민은 명숙의 통장과 카드를 받아갔어요. 잘 관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명숙은 통장을 건네며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애써 무시했어요. 부부니까 괜찮겠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민의 태도는 더 변했어요. 예전의 다정함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숙이 강민의 셔츠에 묻은 얼룩을 보고 말했어요. 여보, 이거 세탁소에 맡겨야겠어요. 그냥 빨래하면 되잖아요. 얼룩이 잘 안 빠질 것 같은데. 아, 그냥 빨아요. 왜 이렇게 잔소리해요? 강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숙은 깜짝 놀랐어요. 강민이 소리를 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미안해요. 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내가 미안해요. 요즘 일이 너무 힘들어서. 괜찮아요. 명숙은 웃으려 했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명숙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 누운 강민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한 그 사람일까? 의문이 들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피곤한 거야. 일이 힘든 거야.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명숙은 친구 정순이를 만났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어때? 강민 씨랑은 잘 지내? 정순이의 질문에 명숙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응, 잘 지내. 얼굴이 안 좋은데?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 정순이는 명숙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명숙아,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명숙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강민 씨가 뭐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요즘 바빠서 그래. 정순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강민이는 변한 게 없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강민이 늦게 들어왔습니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여보, 왜 이렇게 늦었어요? 계약건 때문에 회식했어요. 술 냄새가 났습니다. 많이 드셨어요? 조금 마셨어요. 강민은 비틀거리며 침대에 누웠어요. 그리고 금방 잠들었습니다. 명숙은 강민의 옷을 벗기며 주머니를 확인했어요.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룸살롱 영수증이었어요.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식이라고 했는데 룸살롱이라니. 명숙은 영수증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물어봐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도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명숙의 마음속에서는 불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명숙은 은행에서 이상한 문자를 받았어요. 고객님의 계좌에서 3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명숙은 당황했습니다. 자신은 돈을 이체한 적이 없었거든요. 통장을 강민이 관리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강민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통장에서 300만 원 나갔던데요? 강민은 당황한 기색 없이 대답했어요. 아, 그거요? 제 사업 자금으로 좀 썼어요. 사업 자금이요? 네, 부동산 개발권 있잖아요. 거기 투자금이 필요해서요. 그런 큰 돈을 쓸 땐 말을 해줘야죠. 미안해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곧 돌려놓을게요. 강민은 미안하다고 했지만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어요. 명숙은 불안했습니다. 내 돈을 허락도 없이 쓰다니. 하지만 따지지 못했어요.
부부니까 라는 말에 눌렸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 누운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사랑한 사람이 맞을까? 준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그 사람 뭔가 이상해요. 정순이의 말도 떠올랐어요. 그래도 조심해. 너무 믿지는 말고. 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아니야. 강민이는 좋은 사람이야. 그냥 바쁜 거야. 일이 힘든 거야.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마음속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명숙은 애써 평온한 척했어요. 하지만 균열은 이미 시작됐고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결혼 2달째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명숙은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강민은 아침 일찍 출근했고 저녁 늦게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식탁 위에 강민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어요. 출근할 때 깜빡 두고 간 거였습니다. 명숙은 빨래를 개다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명숙은 망설였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함부로 받는 건 예의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었어요. 명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에는 김 과장이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사장님 전화 맞죠?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거칠고 다급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부인인데요. 아, 그러세요?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지금 안 계신데요. 휴대폰을 두고 가셔서요. 언제 오세요? 저녁 때 들어오실 텐데요. 아, 됐습니다. 전화 좀 해달라고 전해주세요. 급한 일이에요. 누구시죠? 하지만 전화는 이미 끊겼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불안했습니다. 누구였을까? 왜 강민을 사장님이라고 불렀을까? 거래처 사람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다시 빨래를 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어요. 오후 3시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번호였어요. 명숙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계세요?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안 계신데요. 제가 부인인데 무슨 일이세요? 언제 오세요? 어제 얘기한 건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잘 모르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아, 부인이세요? 그럼 사장님한테 전화 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또 끊겼습니다. 명숙은 불안해졌어요. 무슨 일이지?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오지? 어제 얘기한 게 뭐지? 명숙은 강민의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열어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부부 사이에도 프라이버시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6시 명숙은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오늘 휴대폰 두고 가셨어요. 아, 그랬구나. 미안해요. 전화 몇 통 왔었어요. 누구한테요? 모르는 사람들이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던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이에요. 무슨 일이래요? 급하다고 하던데. 별거 아니에요. 사업 관련 얘기예요. 강민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어제 무슨 얘기했대요? 사업 계획 얘기했어요. 걱정 마요, 여보. 다 잘 될 거예요. 그래요. 명숙은 석연치 않았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저녁 9시가 되어서야 강민이 돌아왔습니다. 휴대폰을 챙겨 들더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각해 보였어요. 명숙은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강민이 나왔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응, 괜찮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사업 때문에 좀 복잡해서요. 강민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명숙은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부동산 개발 사업이요. 큰 건이에요. 그런 큰일을 왜 나한테 말 안 해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요. 확정되면 말하려고 했어요. 명숙은 불안했습니다. 위험한 건 아니죠? 아니에요. 잘 되면 큰 돈 벌어요. 강민은 자신 있게 말했지만 명숙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다음 날도 전화가 왔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이번에는 여자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 씨 계세요? 안 계신데요. 제가 부인인데요. 아, 부인이세요? 저는 투자자인데요. 강민 씨랑 약속했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투자자요? 명숙은 놀랐습니다. 네,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건으로요. 혹시 못 들으셨어요? 아, 네, 조금 들었어요. 그럼 강민 씨한테 전화 좀 부탁드려요.
오늘 중으로 연락 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숙은 주저앉았어요. 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 이게 다 뭐지? 명숙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저녁에 강민이 돌아왔을 때 명숙은 따졌어요. 여자한테 전화 왔어요. 투자자래요. 강민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가 전화했어요?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투자건으로 약속했대요. 아, 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말하려고 했어요. 제가 부동산 개발 사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일을 왜 말 안 해요? 당신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그게 말이 돼요?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미안해요. 다음부터는 다 말할게요. 투자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제 돈이요. 그리고 저희 통장에서 조금 썼어요. 얼마나요? 1,000만 원쯤요. 명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1,000만 원이요? 그렇게 큰 돈을 허락도 없이요? 미안해요. 급하게 필요해서요. 곧 몇 배로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강민은 명숙의 손을 잡았어요. 믿어주세요, 여보. 이번 사업 잘 되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명숙은 손을 빼려 했지만 강민이 놓지 않았습니다. 정말 괜찮을 거예요? 물론이죠. 걱정 마세요. 강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명숙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상한 전화들, 투자, 사업, 1,000만 원, 모든 게 의심스러웠어요. 옆에 누운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야 할까? 아니면 의심해야 할까? 명숙은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결심했어요. 통장 내역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강민이 출근한 후 명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 사본을 뽑았어요. 내역을 보는 순간 명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여러 차례 큰 돈이 빠져나갔어요. 500만 원, 1,000만 원, 300만 원, 총 2,500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두 이강민이었어요. 명숙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 돈을 이렇게 가져간 거야? 은행 직원이 다가왔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명숙은 일어나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났어요. 믿었는데, 사랑한다고 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통장 사본을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2,500만 원. 명숙이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들었어요. 준호에게 전화를 걸까 했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강민이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저녁이 됐습니다. 강민이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식탁 위에 통장 사본을 펼쳐놓았습니다. 강민은 그것을 보고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물어볼 게 있어요. 명숙은 강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2,500만 원. 내 허락도 없이 가져간 거예요? 강민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요. 사업 자금으로 필요했어요.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2,500만 원이에요. 명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추가로 필요해서요. 곧 다 돌려놓을 거예요. 언제요? 언제 돌려놓을 건데요? 다음 달이면 투자금이 돌아와요. 그럼 몇 배로 불려서 드릴게요. 강민은 여전히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돌아올 거예요? 물론이죠. 저 믿어주세요. 강민이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물러났어요. 생각 좀 할게요. 명숙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명숙은 혼자 울었어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잘못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일어났습니다. 강민은 이미 출근한 뒤였어요.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 다 설명할게요. 믿어주세요. 명숙은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믿음은 이미 깨져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갔습니다. 청구서들과 함께 은행에서 온 봉투가 있었어요. 명숙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대출 실행 안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명숙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고객님의 신청으로 3,000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대출? 명숙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곧바로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 김명숙인데요.
대출건 때문에 전화했어요. 네,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요? 네. 지난주 목요일에 3천만 원 대출이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본인 명의로 신청되었고 서류도 다 갖춰져 있습니다. 명숙은 숨이 막혔어요. 은행에 가보겠어요. 지금 바로요. 명숙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서류를 확인했어요. 신청서에는 명숙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이 서류를 본 적도 없었어요. 이거 언제 처리된 건가요? 지난주 목요일입니다. 명숙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강민이 서류 좀 확인해 달라며 도장을 받아간 날이었어요. 이게 세무 서류래서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잖아. 명숙은 그때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서류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 대출금은 어디로 갔나요? 고객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당일 전액 이체되었습니다. 어디로요? 은행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이강민 씨 명의 계좌로요. 명숙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강민이 자신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자기 통장으로 옮긴 거였어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직원이 놀라 물을 가져다 줬어요. 고객님,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명숙은 서류 사본을 받아 은행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겨우 집까지 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사기당한 거야. 나 사기당한 거야. 명숙은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찾았어요. 인터넷 뱅킹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800만 원 뿐이었어요. 명숙이 평생 모은 5천만 원 중 4,200만 원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기에 대출금 3천만 원까지. 명숙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습니다. 김명숙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대부업체 직원입니다.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 대부업체에서 대출 안 받았는데요. 고객님 명의로 5천만 원 대출이 있습니다. 이번 달 상환금이 연체되셨어요. 뭐라고요? 명숙은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고객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기예요. 그럼 경찰에 신고하시든지 하세요. 하지만 일단 상환은 하셔야 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은행 대출 3천만 원, 대부업체 대출 5천만 원, 총 8천만 원의 빚이 생긴 거였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다 사라지고 빚만 남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명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강민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옷장, 서랍, 책상,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했어요. 펼쳐보니 명숙이 본 적 없는 계약서들이었습니다. 부동산 투자 계약서, 사업 투자 계약서, 대출 신청서 모두 명숙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걸 언제? 명숙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강민이 종종 서류 좀 확인해 달라며 도장을 받아갔어요. 명숙은 믿고 찍어줬습니다.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요. 모두 계획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것이었어요. 명숙은 서류들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 장 한 장 읽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절망스러웠습니다. 명숙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여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명숙은 강민의 사무실로 전화했어요.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명숙은 외출 준비를 하고 강민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 건물에 도착했어요. 3층에 있는 강민의 사무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어요. 유리창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책상도 의자도 서류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명숙은 옆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중년 남자가 나왔습니다. 저 이강민 씨 어디 갔는지 아세요? 아, 그 사람요? 이틀 전에 떠났어요. 떠났다고요? 네. 짐 다 싸서 나가더라고요. 계약 해지했대요. 명숙은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명숙을 부축했어요. 괜찮으세요? 네. 명숙은 고개를 숙이고 건물을 나왔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강민은 도망갔어요. 돈을 들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좀비처럼 걸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강민의 물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강민의 옷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화장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민의 세면도구가 없었어요. 명숙은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사랑도, 다정함도, 약속도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된 사기였습니다. 명숙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명숙은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큰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준호야.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요? 무슨 일이에요? 왜 우세요? 준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일 있어요? 명숙은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대출, 통장, 강민의 실종. 준호는 말없이 들었어요. 엄마, 지금 어디예요? 집에 있어.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내려갈게요. 준호야, 괜찮아요, 엄마. 제가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명숙은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2시간 후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어요. 엄마, 준호는 명숙을 꼭 안았습니다. 명숙은 준호의 품에 안겨 또 울었어요.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바보였어. 내 말을 들을걸. 괜찮아요, 엄마. 일단 진정하세요. 준호는 명숙을 소파에 앉혔어요.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명숙이 물을 마시는 동안 준호는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엄마, 이거 전부 사기예요.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경찰에? 네. 이건 명백한 결혼 사기예요. 준호는 즉시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명숙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경찰서에서 명숙은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려 글씨가 제대로 써지지 않았어요. 담당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한 명이 아닐 겁니다. 이강민이라는 사람, 전과가 있어요. 전과요? 네. 결혼 사기로 여러 번 수감된 적 있습니다. 명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전과자였다니, 그걸 모르고 결혼했다니, 신원 확인은 안 하셨나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안 했어요. 명숙은 부끄러웠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를 무시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결혼했던 자신이 현재 이강민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수배령을 내리겠습니다.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잡아봐야 알겠지만 이미 다 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명숙은 무너졌습니다. 돈도 돌려받을 수 없고 강민은 도망갔고 빚만 남았어요. 준호가 명숙을 부축했습니다. 엄마, 일단 집에 가요. 제가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건 다 할게요. 고마워, 준호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명숙을 침대에 눕혔어요. 엄마, 푹 쉬세요. 내일부터 대출 무효 소송 준비할게요. 준호야, 정말 미안해. 엄마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는 것을. 외로움 때문에, 사랑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다는 것을. 그날 밤 명숙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이었어요. 강민에게 명숙은 사랑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명숙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가장 슬픈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준호가 노트북을 펼쳐놓고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엄마, 일어나셨어요? 응. 명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커피를 내왔어요. 일단 대출 무효 소송부터 준비할게요. 사기 피해로 입증되면 일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고마워. 그리고 은지한테 연락했어요. 지금 비행기 타고 오고 있어요. 은지까지 오게 해서 미안해. 명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호가 명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있잖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명숙은 괜찮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돈을 잃었고 빚을 졌고 사랑이라 믿었던 것에 배신당했습니다. 오후에 은지가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 은지는 짐을 던지고 명숙을 안았어요. 명숙은 딸의 품에 안겨 또 울었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내 말 들을걸? 엄마,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은지도 울고 있었어요.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준호가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지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그 나쁜 놈 꼭 잡아야 돼요. 경찰이 수배했어요. 곧 잡힐 거예요. 하지만 명숙은 알고 있었어요. 강민은 이미 멀리 도망갔을 거라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은지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요. 준호도 거들었어요. 엄마, 이번엔 우리 말 들으세요. 응? 명숙은 자식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들이었어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알았어. 며칠 후 명숙은 짐을 쌌어요. 준호의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집을 둘러봤습니다. 강민과 함께했던 2달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준호의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 수진이 밝게 맞아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고마워, 수진아. 패 끼쳐서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손주 지훈이가 뛰어왔어요. 할머니, 지훈아. 명숙은 손주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었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 할머니가 지훈이랑 같이 살게. 좋아요. 지훈이의 웃음소리에 명숙도 조금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웃음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명숙은 준호의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수진이 준비한 밥상이 있었어요. 지훈이의 제잘거림이 들렸고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밤이 되면 강민 생각이 났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 왜 자식들 말을 듣지 않았을까? 일주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강민을 체포했다고 했어요. 다른 피해자의 신고로 잡혔다고 합니다. 명숙은 재판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재판 당일 준호와 은지가 함께 갔습니다. 법정에서 강민을 마주쳤어요. 수갑을 차고 있는 강민. 예전의 다정한 미소는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명숙은 강민을 바라봤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사람. 피해자 진술 있으시면 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습니다. 명숙은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사랑을 원했을 뿐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외로웠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했습니다. 명숙은 강민을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은 그걸 알았을 겁니다. 제 외로움을, 제 약함을. 강민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피고인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요.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에게 저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어요.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 뿐이죠. 명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은 제 곁에 있었습니다. 명숙은 뒤를 돌아봤어요. 준호와 은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제 자식들이요. 그들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준 사람들, 제가 틀렸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지켜준 사람들. 준호와 은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명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명숙의 손을 잡아줬어요. 따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검사는 강민의 전과를 낭독했어요. 지난 10년간 5명의 여성을 상대로 같은 수법의 사기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명숙은 듣고 또 들었습니다. 자신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같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5년. 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어요. 명숙은 강민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련은 없었어요.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저 사람도 외로웠을까? 저 사람도 사랑을 몰랐던 걸까? 법정을 나서며 은지가 팔짱을 꼈어요. 엄마 가요. 그래, 가자.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준호의 노력 덕분에 대출 일부가 무효 처리됐습니다. 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거였어요. 8천만 원 중 4천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됐습니다. 모든 걸 잃지는 않았어요. 한 달 후 명숙은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혼자 살아보기로요. 준호야, 은지야, 엄마 이제 괜찮아. 혼자 살아볼게.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명숙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건 예전과 달랐어요.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순이를 만났어요. 목요일은 손주 지훈이를 봤습니다. 주말에는 준호와 은지가 찾아왔고요. 혼자 있는 시간도 괜찮았어요.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요리를 했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평온함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좋아. 정말 좋아. 다행이에요. 건강은요? 건강해. 걱정 마. 엄마, 응? 사랑해요. 명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그날 밤 명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어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화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외로움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걸, 진짜 사랑은 곁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것, 걱정해주는 것,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내 자식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틀렸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곁에 있어줬어요.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명숙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밝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 진짜 사랑은 이미 내 곁에 있었다는 것. 늦게 깨달았지만 다행이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요. 남은 인생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으니까요. 명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고, 손주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짓눌리지 않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자신이. 며칠 후 명숙은 정순이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명숙아, 요즘 얼굴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 응. 예전에 강민이랑 있을 때보다 더 밝아 보여. 명숙은 웃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행복한 것 같아. 다행이다. 그래도 혼자 사는 거 괜찮아? 응, 괜찮아.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 정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진짜 혼자 사는 거지.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는 게 아니라. 명숙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많이 배웠어. 아프게 배웠지만 그래도 배운 거잖아. 응, 배웠어. 두 사람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명숙은 마트에 들렀습니다. 장을 봤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로요. 싱싱한 야채, 좋은 고기, 맛있는 과일, 혼자 먹을 건데도 정성껏 골랐습니다. 자신을 위해서요.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습니다. 상을 차리고 혼자 앉았어요.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명숙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누군가 사랑하고 누군가 이별하고 있었어요. 명숙은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아파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으니까요. 밤 10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옆자리는 비어 있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은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의 웃음소리가 기억났고요.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은 멀리 있었지만 언제나 함께였어요. 명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은지야. 너희가 있어서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명숙은 웃고 있었어요. 자식들과 함께, 손주와 함께, 친구와 함께 행복한 꿈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숙은 상쾌하게 일어났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명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외롭지 않은 행복한 하루. 명숙은 웃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숙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진짜 사랑을 알게 된
진짜 행복을 찾은 명숙의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